저는 여러분의 고유한 여정이 자기에 대한 이해와 자기 사랑을 향상시키며 내면의 힘과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 트라우마의 원인과 치유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INFJ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려면 사랑과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감력과 예민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INFJ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동정심이 많고 강인한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INFJ들은 상당히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할 경우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에 지나치게 생각하며 단기적으로는 안정한 느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이 방해됩니다. 일부 INFJ들은 지난 트라우마를 외부의 판단이나 듣기 힘든 피드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갑옷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는 INFJ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INFJ가 치유되려면 트라우마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NFJ는 일반적으로 과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INFJ 성격 유형은 미래를 내다보는 전체 그림을 그리는 사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전과 가치를 위해 살아가며 내부 세계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고의 사색하며 현실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패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FJ는 과거를 회상하며 큰 감사함을 가지고 즐거운 추억을 회상하고 가족 앨범을 둘러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통해 애정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NFJ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회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리적인 것에 감정적인 가치를 둔다면 INFJ는 경험과 사람들과의 강한 연결에 의미를 두는 편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기억들은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INFJ가 자신의 기억 속에 풍부하고 생생한 연결을 가지면서도 물리적인 기억들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INFJ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긍정적인 경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FJ는 다른 성격 유형보다 과거의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자기 반성과 삶을 재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정보와 미묘한 점들을 위한 아주 풍부한 토지입니다. 너무 많은 INFJ들은 자신의 상처를 열기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지만 과거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INFJ 성격 유형은 고유한 특징을 가지며 자신의 내면 세계와 연결된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J가 회상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과거의 상처에 대해 배려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NFJ가 과거를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주로 미래에 집중하는 내향적 직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픈 기억과 실수를 연상시키는 과거를 잊고 싶어하며 그것이 그들이 상상하는 웅장한 미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취약성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 방어 메커니즘으로 과거를 뒤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그들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품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INFJ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비난하고 완전히 나쁘다고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상처를 억제하고 멀리하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그들의 삶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INFJ 성격 유형은 깊은 감정과 섬세한 관찰력을 가진 사람들로 부정적인 경험을 연상시키는 장소, 사람 또는 사물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성향으로 인해 INFJ는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을 치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INFJ는 자기 비하적인 유머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예시를 다 나열한 것은 아니지만 INFJ가 트라우마를 다루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약함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과거에 대해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J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돌봄과 자기 성장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INFJ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보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더욱 건강하고 평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명상은 INFJ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명상 실천을 통해 INFJ는 내면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INFJ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아 감각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INFJ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며 모든 생각이 사실이거나 반응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INFJ는 이러한 원칙을 자신의 트라우마 표현에도 적용하게 되어 호기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것을 대할 수 있게 되며 결국 삶에 가해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INFJ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다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명상은 각인된 경험과 성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INFJ는 자신에게 맞는 명상 방법을 찾아보고 꾸준한 실천을 통해 내면의 조화와 안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명상은 개인적인 여정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과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INFJ의 여정은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명상은 INFJ에게 의식적인 존재로서의 성장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보다 균형 있고 산만한 세상에서 내면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이는 INFJ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향적 직관형인 INFJ는 나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일까?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트라우마는 누구에게나 깔끔하고 정리된 상태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혼란과 혼돈을 가져옵니다.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들을 파헤치고 자신을 믿을 수 있게 하며 파괴적인 사고 패턴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INFJ는 판단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관적인 시각을 형성하고 문제의 일부만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비를 연습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INFJ는 자기 자비를 실천하고 자신의 결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면의 강점과 성장 영역을 발견하고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INFJ는 자신의 과거를 처리하고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취약성과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로 인해 자기 성장과 치유를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보람찬 경험이며 자유와 자기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은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은 자기 발견과 성장의 지름길이 됩니다. 이를 통해 INFJ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내면의 강한 힘과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INFJ는 자기에 대한 이해와 자기 사랑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자비롭게 대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성장과 변화를 위한 자신만의 고유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INFJ가 더욱 강하고 온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INFJ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치유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길을 걷고 더욱 강하고 온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유한 여정이 자기에 대한 이해와 자기 사랑을 향상시키며 내면의 힘과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에게 자비롭게 대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성장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5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 성격 유형은 옹호자 또는 상담사로 불리며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종 공동의 이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지만 이는 때로는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기도 하죠. INFJ가 다른 성격 유형보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많이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는 감정적이거나 신체적인 긴장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며 불안은 걱정이나 두려움과 같은 불안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벼울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INFJ와 같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과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INFJ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환경. INFJ에게는 많은 사람들, 시끄러운 소리, 꾸준한 방해가 있는 환경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INFJ는 외부 감정 기능을 가진 사람들로서 주변 환경에 극도로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INFJ는 높은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INFJ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반응하려고 노력하며 그러다 보면 압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NFJ는 스스로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함께 느끼는 감정들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죠. 독서, 명상, 혼자 운동하거나 하이킹을 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은 INFJ의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감각적 자극. INFJ에게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INFJ의 가장 강한 인지 기능은 내향적 직관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전체 그림에 더 많은 초점을 가지는 경향이 있죠. 그들은 개념과 아이디어의 세계를 선호하며 이는 그들을 매우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선호는 종종 그들이 현실의 세부 사항을 놓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INFJ의 가장 발달되지 않은 기능은 내향적 감각인데 이 기능은 세부 사항을 해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들의 뇌는 실제로 연결되지 않은 급박한 감각 정보에 집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INFJ들은 다중 작업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여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죠. 예를 들어 상대와 대화하다가 고속도로 출구를 놓치거나 음식점에서 메뉴를 보며 대화하는 동안 메뉴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약한 감각 기능이 과도한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INFJ들은 자극이 줄어들 때 안정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INFJ는 과자극의 징후를 인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휴대폰 알림을 끄거나 밝은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며 더 조용한 작업 환경을 선택하고 감각적 자극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정기적으로 휴식을 일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INFJ에게 큰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입니다. INFJ는 조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 항상 최소 저항의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까운 관계에서의 갈등이 발생하면 다른 성격 유형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INFJ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에 반대한다면 INFJ는 상처를 받고 오해받는다는 느낌과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진정성과 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NFJ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피하고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INFJ에게는 한계가 있으며, 이 한계를 넘어서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분노가 폭발할 수 있죠. 이는 INFJ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NFJ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혼자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를 이야기하면 더욱 명확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통제되는 환경.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 INFJ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INFJ는 창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들은 완벽주의자로서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유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통제되고 구조화된 작업 환경은 대부분의 INFJ에게 매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목표가 없는 비효율적인 업무 환경에서도 INFJ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능력을 억압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는 작업 환경에서 INFJ는 쉽게 압도될 수 있으며, 잘못된 점이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들은 동료들을 미시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종종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효율성을 위해 자신이 너무 많은 업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INFJ는 이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탱해야 한다는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에서의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자신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자기 부담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NFJ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작업을 위해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조용한 환경을 찾거나 조성해야 하며, 작업의 전달 방식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립 스트레스. 강렬하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INFJ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스트레스 정도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INFJ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더 강렬한 스트레스 상태가 발생하며, 이는 강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INFJ 그립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극도로 심한 일상적인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NFJ는 하위 기능인 외향적인 감각을 잃게 될 때 그립 스트레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INFJ는 절망, 좌절, 분노의 반복적인 루프에 갇힌 것처럼 느낄 수 있죠. INFJ 그립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식을 하거나 과도한 쇼핑이나 청소, 심지어 절벽에서 번지 점프와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립 스트레스는 INFJ의 특유한 장기적인 초점과 공감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이를 대신하여 불건전한 욕구와 감각적인 쾌락을 갖게 됩니다. 이 상태에 있는 INFJ는 매우 무모하고 충동적이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반복적인 과정에 갇힌 INFJ는 스스로가 극도의 스트레스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립 스트레스의 표현은 각각의 INFJ마다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이한 반응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INFJ는 잠시 감각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나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운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강한 분노와 불안과 같은 많은 INFJ의 부정적인 특성과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INFJ는 보통 자신의 비전과 평화에 자아를 연결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길을 잃고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걱정, 불안 또는 그립 스트레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INFJ라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넘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방식일 뿐이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제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강한 출구를 찾아서 나중에 후회할 만한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의 삶이 어려운 9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 성격 유형은 내향적이고 직관적인 특징을 가지며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감정과 동기를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도록 돕는 타고난 지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다소 내향적인 경향 때문에 그들은 종종 오해를 받거나 과소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편안함을 느끼고 직관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죠. 이로 인해 겉보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INFJ는 예민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거친 언어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지금부터 INFJ 성격 유형의 삶이 도전적일 수 있는 9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표현의 어려움. INFJ 성격 유형은 감정 표현의 어려움을 겪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INFJ는 감정을 처리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유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리를 두거나 낯을 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INFJ는 깊은 감정을 가진 동시에 따뜻한 마음과 고요한 이해를 제공하는 멋진 친구나 파트너가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일과 열정에 대한 강렬한 집중과 헌신. INFJ 유형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특성을 지녔으며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일에 대해 깊이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열망과 비전을 실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를 위해 높은 헌신과 희생을 감내할 수 있죠. 그러나 INFJ는 내향성이 강한 성격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자신의 업무나 프로젝트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대화가 기존의 집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INFJ는 종종 고립되어 자신만의 작업 환경을 만들려고 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한 INFJ의 강한 집중력은 프로젝트나 업무를 완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고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에서 오해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INFJ는 자신의 내향적인 성향과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신만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는 경향. INFJ 유형은 민감하고 감정을 깊이 이해하며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NFJ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는 경향이 있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INFJ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며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나 업무에 열정적으로 몰두합니다. 이로 인해 INFJ는 외부 활동과 사회적 관계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자신에게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종종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INFJ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세계에 사는 경향. 내향적인 INFJ는 외부 세계보다 내부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만의 생각에 몰입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이로 인해 주변 환경의 세부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INFJ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인간의 욕망, 삶의 의미 등을 고유한 환경에서 생각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내적 세계에 몰두할 때 주변의 소리나 사건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곤 합니다. 다섯 번째, 내향적이고 분석적인 경향. INFJ는 내향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높은 공감력과 따뜻한 배려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강하게 공감하며 모든 것을 깊이 느낍니다. INFJ는 사물을 지나치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아이디어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머물고 있죠. 그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합니다. 이로 인해 INFJ의 삶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INFJ는 이러한 고민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INFJ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열망과 관련이 있으며 그들의 고민과 공감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타인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성향. INFJ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NFJ는 자신의 신뢰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신은 대개 자신이 과거에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결과 INFJ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죠. 이로 인해 INFJ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INFJ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을 어느 정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신중하게 탐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 INFJ는 강력한 직관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지녔으며 창의적이고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말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INFJ는 압도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을 어렵고 도전적으로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INFJ의 내면 세계는 풍부하며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해와 지원을 받는 것이 INFJ의 삶에 큰 도움이 되죠. 여덟 번째, 완벽주의 성향. INFJ는 종종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부 사항을 면밀히 관찰하고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이러한 완벽주의적인 성격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INFJ는 자신의 완벽주의와 타인의 시선이 충돌할 때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나 상황에서는 이런 혼란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INFJ가 자신의 완벽주의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삶의 완성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감정의 홍수에 압도당하게 되는 경향. INFJ는 매우 공감적이고 감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감정의 파도에 압도당하는 순간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INFJ는 기분이 좋지 않거나 어려운 하루를 보낸 경우에도 자신의 힘든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INFJ는 자신의 감정을 내부에 갇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정을 안전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감정 관리는 그들이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내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INFJ의 삶이 그토록 힘든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감정, 공감,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사회는 경쟁과 성과, 그리고 감정을 숨기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INFJ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연민과 친절로 대합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지만 대개는 상처를 받고 돌아옵니다. 이로 인해 INFJ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더욱 힘들게 느낄 수 있고 그들에게 삶은 항상 도전의 연속이죠. 오늘 이야기가 INFJ의 고유한 성향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